안녕하세요. 적자 사업은 아주 과감하게 정리하고 단 한 번의 매각으로 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신세계 푸드의 대담한 변신, 그리고 왜 증권가에서 말이 안 되는 가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지 그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최근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의 제목인데요.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전문 애널리스트가 한 회사의 주가를 보고 말이 안 된다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세계 푸드가 겪어온 극적인 체질 개선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안 되는 가치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신세계 푸드가 최근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낡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판을 새로 짠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신세계 푸드의 결정 속도 그리고 그 과감함이에요. 먼저 미래가 좀 불투명했던 식물성 대체육 베러푸드 사업 바로 정리했고요. 자회사였던 스무드킹 코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던 복잡한 외식 사업부는요. 딱 하나 노브랜드 버거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해버렸죠. 이건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에 올인한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조정이 단순히 몸집 줄이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실탄, 즉 현금을 확보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전략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00억 원. 그룹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단체급식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손에 쥔 돈이죠.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결정 하나가 가져온 효과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세요. 184%까지 치솟았던 부채 비율이 순식간에 65%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와, 이건 재무적으로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재무 리스크는 확 줄고 이제는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자산을 팔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인건비 부담은 크고 경쟁은 너무 치열한 시장에서 아주 영리하게 빠져나온 거죠. 일종의 전략적 후퇴인 동시에 이걸 발판으로 더 유망한 것에 베팅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전진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한 현금을 가지고 신세계 푸드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모든 힘을 쏟아부을 두 개의 핵심 성장 엔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베이커리 사업입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빵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자동화 시설에서 냉동 생지 같은 반제품 빵을 만들어서 다른 기업 고객들, 그러니까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공급하는 B2B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는 SPC 삼립이라는 거의 절대 강자가 있죠. 하지만 신세계 푸드는 보시다시피 롯데월푸드를 크게 앞지르면서 확실한 2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국내에 몇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랬어요? B2B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세계 푸드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엔진,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노브랜드 버거, NBB입니다. 이미 20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력은 증명했고요. 이제 신세계 푸드 외식 사업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브랜드 버거 매장 수가 220여 개인데 경쟁사인 맘스터치나 롯데리아는 각각 1,100개, 1,300개가 넘어요.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노브랜드 버거가 앞으로 뻗어나갈 공간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인 거죠. 자, 지금까지 신세계 푸드가 어떻게 군살을 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스토리가 어떻게 맨 처음 우리가 봤던 그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숫자들 때문입니다. 2020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이 4.9배, PBR은 0.4배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이 숫자들은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아직 신세계 푸드의 이런 엄청난 변화,
이 새로운 미래 가치를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세계 푸드는 사업 구조를 아주 날렵하고 집중력 있게 바꿨고요. 재무 상태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 두 개를 장착했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어쩌면 아직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체질 개선을 마치고 새로운 전략과 튼튼한 재무 구조라는 무기까지 갖춘 신세계 푸드. 과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펼쳐나갈 준비가 정말로 끝난 걸까요?